입니다. 자, 결국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아마 황우여 위원장과 그다음에 여상규 지금 당헌당규 특별위원장 아마 곧 이제 뭐 내일 좀 결론 내리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뭐 좀 이야기가 좀 개운치가 않아요. 개운치가 않아요. 근데 그 황우여 위원장이 이거 한 걸 보자고요. 이 짧은 기간인데 계속 말이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뭐죠? 1등만 대표되는 게 아니라 2등, 3등까지 최고위원으로 네.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들자 그랬어요. 2등뿐만 아니라 3등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이 하이브리드 체제를 만들자. 네.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건 뭐죠? 2인 지도 체제다. 2인 지도 체제. 2인 지도, 투톱 시스템의 2인 지도 체제다. 그러고 나서 또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그 정확히 얘기하자면 승계형 단일 체제다. 뭔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요 짧은 기간에 간판이 2번이나 바뀌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결국은 접어야 되는데 그냥 담백하게 없던 일로 하자 네. 하고 담백하게 접으면 되는데 황우려도 그렇고 지금 여상규도 그렇고 이 보니까요 여상규 위원장은요 이 황우려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같은 또 서울법대의 판사 후배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상규 전 의원을 이제 이 특위위원장으로 이제 픽업을 한 것 같은데 이거 개운하게 그냥 그래 우리가 좀 괜한 말 하고 불난 야기해서 좀 쏘리야. 그러고 딱 접으면 되는데 그렇게 담백하게 접지를 못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이고 참.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또 뭐 오락가락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국회가 저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오늘요 최소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에라도 의원총회를 해서 뭔가 예. 좀 결의를 다져야 될 텐데 의원총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습니다. 예. 뭔가 논의하지도 않고 오후에 뭐 겨우겨우 이제 좀 의원총회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이 원구성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쪽에 저러면 이쪽에 뭔가 좀 단결하고 결의를 보이고 국민들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사실은 이 84조 문제도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 안 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지금 전혀 지금 없어요. 내부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계속 지금 이 지도체제 문제가 벌써 지금 몇 달을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아니 저 뭡니까 이게 백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좀 시들시들하니까 이제 또 지도체제 문제 가지고 이러고 그러니까 황우여가 딱 보니까 조정은 시즌 2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결론을 내려서 뭔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저쪽에 저렇게 이제 흔들릴 때 뭔가 이쪽이 좀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대처 그 스스로가 보면 국회의원들도 뭐 움직임도 없고 그러면 이 84조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동훈 의원이 제기를 했으면 오늘 중에라도 이게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화력을 퍼부어서 뭔가 저쪽을 좀 흔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채널A 그 라디오 정치 시그널 거기 나갔는데 그 이준석 그 의원님께서 그 제 앞에 이제 뭘 하던데 네. 이제 84조에 대한 그걸 진행자가 물어봤거든요. 네네. 자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찬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네.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좀 당권 주자, 대권 주자 좀 좀 중진급 정치인 중에 저 문제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 사람이 있나요? 여야 막론하고? 네, 거의 뭐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나올지 한번 홍 시장. 네? 홍 시장이 뭐라고 할지 벌써 좀 나와야 되는데. 궁금하고요. 네.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다 저기 법률가 아닙니까? 네네. 사법고시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네. 예.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뭐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안정적 적을 뭐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헌법 11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게 지금 벌써 4개 재판이잖아요. 그럼 같은 공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이재명이 대표가 될 리는 없지만 네. 된다 그러면 이 공범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범들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다 중단돼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같이 재판받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자기들도 다 그냥 면죄부를 받는 거죠. 스탑.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루된 사람 몇 명입니까?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100여 명이 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중단이에요? 그 대장동 그러니까요. 사건은 다 중단, 예. 성남 FC 중단, 백현동 중단 그냥 다 끝이에요? 예. 그냥 뭐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계급적인 어떤 차별을 안 받는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 소출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그 전에 이루어진 민사소송 다 진행이 됩니다. 네, 진행됩니다. 자,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김용희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정진상이 정진상. 뭐 김인섭이 네. 전부 다 그냥 다 나와야 돼요? 네. 빵에서? 우리 이제 대통령도 심판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 이재명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을 재판하지 않고 재판을 스탑해버리면 예. 소추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된다 그러면 예. 나머지 범죄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이 마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사법이 마비가 되고 마비를 넘어서 붕괴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초유의 일이에요. 초유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부패 범죄로 기소만 돼서 재판에 회부가 되더라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공천도 안 해주고, 네. 예, 안 나갔어요.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조국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못 보던 초식의 인간형들이 나와서 속된 말로 설치는데 또 그거를 아주 광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초현실적 뭐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시간을 좀 두더라도요 정말 제대로 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였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거 사설에서 다뤘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오늘 이제 사봤습니다. 문화일보 다뤘더라고요. 문화일보 한번 보시면 저희 나중에 저희가 저기 그 어벤져스 투데이 하디슈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이현종 칼럼도 또 있습니다. 그거 그것도 보시고. 올려놨는데. 예. 그러니까 뭐 요지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뭐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인데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은 특혜를 줄 때는 문헌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직 중에 발생한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문헌적으로 해석하면 당신 대통령일 때 저지른 잘못에 대해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않고 그 뒤에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문제, 네. 진행 중인 문제, 네. 그다음 공범관계에 있는 문제,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동안 헌법학자도 이런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뭐 그렇게 시방하게 않았지만 정말 우리 헌법학계 대두이신 우리 허영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돌아가신 권영성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뭐 저쪽 진보 쪽에 또 임지봉 교수도 그렇습니다. 장영수 교수라든지 대부분 다 이거는 재판 진행되는 거예요. 재판 진행하면 맞아요.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런 문제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삼희 교수나 뭐 일부에서는 그거는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공범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이들은 다 그냥 사면 석방됩니까? 이들은 다 그냥 재판 그냥 거의 없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조국이라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바로 이런 논쟁까지도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논쟁적으로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공격, 공세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보시도록 이 문제에 대한 좀 해야 됩니다. 뭐하러 법대 나와서 뭐합니까 지금 변호사 해서 이번에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렇게 그냥 공부 잘하고 사법고시 좋은 성적으로 붙고 판검사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요. 이게 이제 사법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법적인 그 논쟁 측면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정치적 측면에서는요.
이게 차기 대선판을 뒤흔들 수 있는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임 네. 체인저가. 네. 왜냐하면 정치인 이재명의 야권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그 대권 주자 아닙니까? 네. 거의 이제 조국이 올해 안으로 큰 집에 가면 네. 거의 유일한 대권 주자.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유일 체제를 쌓았고 이제 철옹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저기 슈퍼헤드 PP님께서는 전 법대 교수 조국은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그 조국도 입장 내놔야 돼요. 조국도. 조국이 또 서울법대 뭐 그 이재명도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네. 조국도 서울법대 교수인데 이 84조에 대한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조국은요. 네. 조국은 재판 포함 안 된다에 한 표 던질 것 같아요. 맞죠. 네? 조국은 재판 포함되지 않는다. 한동훈과 비슷한 의견 한 표 던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화장실 때문에 바쁘신데 뭐 네. 그런 거 뭐 신경 쓸 시간이 요강에 앉아갖고 생각하면 머리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